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파동으로서의 빛.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일단 빛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죠. 네. 렌즈나 거울 같은 렌즈나 거울 같은 광학기기들을 이용해서 이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잠깐 빛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렌즈, 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상이란 빛이 광학기기, 거울의 렌즈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몇몇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광학기기로 보지 않아도 진행 경로를 추적해서 상이 어떤 상이 보일 거다. 원래보다 크게 보일 거다, 작게 보일 거다, 똑바로 서 있을 거다, 뒤집혀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광선 추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상에 대해서, 특히 볼록 렌즈의 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특히 렌즈에서 굴절될 때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광선 추적법부터 얘기를 하면은 광축의 나란한 빛, 보면 밑에 그림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 쭉 있죠. 네, 렌즈 혹은 거울의 중간 지점을 지나는 저 축, 광축의 나란한 빛들은 굴절되거나 반사된 후에 초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초점을 향하는 빛들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돼요. 여기서 지금 초점이라고 하면은 빛들이 모이는 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오목 렌즈 혹은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면들을 쭉 있다 보면은 결국에 구가 될 거예요. 구 안쪽에서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요. 절반 딱 잘라놓고 구 안쪽에 빛이 입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록 렌즈 혹은 볼록 거울인데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네, 볼록 렌즈와 볼록 거울인데요. 걔도 역시 쭉 이 면들이 가다 보면은 네, 구가 되겠죠. 그리고 구에서 바깥쪽에 빛이 입사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초점이란 어떤 점이냐, 이 오목한 광학기기에서 볼록한 광학기기에서 그 빛들이 모이게 되는 점, 우리가 이거를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목거울 볼록 렌즈 빛을 모은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이는 점이 초점이고요. 오목 렌즈라든가 볼록 거울이라든가 얘네는 빛을 퍼트리지만 그 퍼트리는 선도 입다 보면 가상의 선을 그 선들을 그 뒤에까지 쭉 가상으로 입다 보면 역시 초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즉 광추에 나란한 빛은 초점을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꺾이게 돼요. 그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 한가운데 광축과 딱 맞물려서 지나는 빛은 렌즈냐 거울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렌즈는 그냥 그대로 직진합니다. 뚫고 그냥 뭐 초점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쭉 이어져서 갑니다. 거울은 입사각과 반사가 같도록 반사됩니다. 초점의 위치는 어디냐? 초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오목렌즈, 오목거울, 볼록거울, 볼렌즈 다 쭉 있다 보면은 네, 하나의 구가 될 거예요. 그 구의 중심이 있겠죠. 초점은 이 광학기기에서 구의 중심까지 반지름이 되겠죠. 그 반지름의 절반, 딱 가운데에 초점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물체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도 초점과 반지름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광학기기 쭉 이으면 만들어지는 그 구의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도록 반사됩니다. 특히 첫 번째 그림은 평면 거울이죠. 평면 거울은 네, 뭐 굴절되거나 반사되거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꺾일 수 있는 그 평면 거울을 아무리 이어보려고 해도 얘는 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중심도 초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들이 마치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빛과 같습니다. 입사각과 반사 같도록 반사될 거고요. 그 반사된 빛들을 있다 보면 그 연장선들을 있다 보면
만나는 점이 상이 맺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이 물체, 그리고 하늘색이 그 상인데요. 상 보시면 정립 똑바로 서 있어요. 같은 크기가 될 거고요. 허상이라고 써놨는데 허상은 무슨 얘기냐? 이 빛들은 지금 평면 거울이 만든 상은 실제 빛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거울 뒤편에 이 빛들의 연장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가상의 상이에요. 실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뒤편에 마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게 되는 가상의 빛들이 모인 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허상이라고 불러요. 이제 한번 볼록 렌즈 볼까요? 네, 볼록 렌즈가 지금 초점의 2배, 렌즈로부터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어요. 이럴 때는 광축에 날아가는 빛은 굴절되면서 초점 지날 거고요. 초점을 향하는 빛들은 초점 지나는 빛들은 광축 평행에 가겠죠.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거 그대로 직진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선을 2개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아마 세 번째 초점을 지나는 빛도 그려도 저렇게 세 광선이 만나는 곳 상이 맺히겠죠. 도립상입니다. 도립상이라는 거는 실제 물체와 거꾸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 거꾸로 맺힌다는 얘기예요. 실제보다 작습니다. 실상이에요. 저 빛들은 렌즈 통과하면서 실제로 모인 빛들이 만든 상이죠. 실상입니다. 반지름까지 왔을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반지름까지 왔을 때도 3개의 빛들이 모이는 상을 맺히는 곳을 찾아보면 도립상이에요. 역시 뒤집어져 있고요. 같은 크기입니다. 거리가 똑같이 딱 렌즈의 중심에 딱 반지름만큼 그 위치에 상이 맺힐 거예요. 그리고 역시 실제 빛들이 모였으니까 실상이네요. 자, 이제 반지름보다는 좀 가깝고 초점보다는 좀 멀리 물체를 놔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도립상이고요. 실제보다 큰 크기가 맺히게 됩니다. 상이 실제보다 커져요. 그리고 역시 실상이 맺히네요. 하지만 이가 더 가까워지다가 초점 거리랑 똑같아지면 그때는 두 광선이 초점 지날 수 있는 빛도 지금 없죠. 초점 지나는 빛도 렌즈 통과하지 않아요. 두 빛들이 평행하게 돼서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점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초점보다 더 가까워질 때 역시 광축에 날아난 빛은 초점 지나겠고 그 가운데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그냥 뚫고 지나가겠죠. 이 빛들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행하는 건 아니에요. 즉 렌즈 뒤편에서 렌즈와 물체 사이가 아니라 물체 뒤편에서 이 연장선들이 이으면 가상의 또 역시 실제 빛들이 아닌 그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정립상이고요. 실제보다 큰 허상이 맺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울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볼록 렌즈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직접 다른 거울들은 그리고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렌즈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먼저 입사되는 빛과 법선의 각도를 입사각, 그리고 굴절되는 빛과 법선의 그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하고요. 입사되는 빛들의 속력을 V1, 파장을 람다1, 그리고 굴절된 빛들의 속력을 V2, 람다2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꺾이는 방향 마치 우리 친구들이 저 빛 자체를 자동차로 보면 좋아요. 어떤 바퀴가 먼저 닿느냐,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물체에 그 바퀴가 닿은 그 물질에서의 빛,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먼저 들어간 바퀴, 오른쪽 바퀴가 먼저 들어갔는데 속력이 느려진다면은 오른쪽 바퀴는 아직 빠른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서 어떻게 꺾이겠고요. 굴절각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꺾여지겠고요. 입사각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반대로 속력이 더 빨라지는 매질 속에 먼저 들어갔다. 오른쪽 바퀴가 더 빨리 돌아서 굴절각이 커지는 방향으로, 입사각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꺾이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속력비는 결국에 진동수는 똑같거든요. 굴절, 반사까지도 이 진동수는 똑같기 때문에 람다,
파장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하는데 조금밖에 얼마나 가느냐 그 거리에 비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이 연장선들 노란색이 이제 실제 빛들이 파동이 이어지는 마루만 그렸다 쳤을 때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는 파장이 되겠죠? 그 매절 속의 파장.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느냐? 굴절각과 입사각. 이 굴절각이나 입사각이 한 각을 이루고 있는 그 각의 크기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각이 굴절각인, 한 각이 입사각인 서로 빗면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빗면은 똑같으니까 계산하다 보면 이 속력의 비가 파장의 비가 사인값 굴절각과 입사각의 사인값의 비로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스넬 법칙 속력의 비가 파장의 비와 같고요. 그 파장의 비가 각각 그 매절 속에서의 각도의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값 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굴절률의 비로소 나타날 수 있어요. 굴절률이란 매질 속에서의 속력에 대해서 진공에서의 속력의 비입니다. 즉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C 항상 똑같은데요. 매질 속에서는 이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느려지느냐? 그 비를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굴절률은 V분의 C, 즉 매질 속의 속력이 분모로 가 있어요. 분모로 가 있다 보니까 여기 스넬의 법칙에서도 1, 2 똑같이 분자, 분모 계속 똑같다가 입사각, 굴절각 계속 똑같다가 굴절률만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V분의 C니까 N은 그 굴절률은 그러다 보니까 역수 V1,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이고 사인 굴절각 분의 입사각, 사인 입사각인데 단 그때 굴절률만 반대로 N1분의 N2가 된다. 이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이 개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렌즈에 대한 얘기 중심적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빛의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빛의 속력은 똑같아요. C. 근데 진동수가 또 뭐 똑같으니까 파장에 뭐 비례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속력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 빛과 물질에서 빛 얘기했으니까 물질 얘기하고 싶지만 그전 잠깐 상대성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가요? 상대성 이론 얘기해 볼 텐데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런 내용도 있구나. 신기하다. 좀 나 새로운 거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또 이 단원들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상대성 이론, 빛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